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성행동을 관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상황입니다. 5세 여아가 서로 친구들끼리 친하게 놀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낄낄거리고 깍깍 하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뭐를 하고 있을까 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지를 벗고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생식기 쪽으로 손을 가리키면서 만지고 절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우리 아기를 내가 어떻게 키웠지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건지, 우리 아이가 지금 정상인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성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조심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갈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것은 예사이고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성기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몸의 부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위를 만지게 되거나 자극이 되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아이들과 같이 성행동 놀이를 하는 것은 평소에 잘 알고 왕래가 자주 있었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거나 강압이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놀이로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아이들이 서로 왕래가 없는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 성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놀 때 성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서로 나이가 비슷한 애들 그리고 신체적인 크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신체적인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 애들 사이에서 이런 성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 성행동일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행동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간헐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계획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놀다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성행동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집에서 의사놀이를 한다든지 소꿉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12세 된 애와 4세 된 애가 의사놀이를 한다? 이것은 약간 문제 성행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이 두 여자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두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각각의 방이 있다면 빈 방으로 아이들을 따로 보내놓고 문을 닫고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관찰했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옷을 입어야 돼 라고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누가 이런 행동을 하라 그랬어? 이게 제대로 된 행동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 라고 묻지는 마시고 좀 더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행동을 지켜보고 나서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단순히 놀이인데 왜 엄마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그래서 죄책감은 오히려 안 느끼고 약간 당황해하는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니?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니? 이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생각했지? 등과 같이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행동이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점차 증가하면서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의 성행동이 정상 범주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떨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지만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소중하고 사적인 부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이해 능력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면 됩니다. 만 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남자의 신체 부위와 여자의 신체 부위의 명칭을 가르쳐주고 아이는 엄마가 낳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 부위에 어떤 부위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위는 노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의 개인적이고 소중하고 사적인 부위는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도 나의 소중한 부위를 만지면 안 되듯이 나도 다른 아이들의 소중한 부위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접촉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게 하는 접촉이고 이런 것들은 불편감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접촉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은 자기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자신의 소중한 부위나 개인적인 사적인 부위는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른조차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의 소중한 부위를 만질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부위를 만지고 싶다거나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부모님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만 4세에서 6세 사이 아이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신체가 자라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자란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출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소중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엄마 아빠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아이들이 성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동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고하지 않았을까? 왜 미리 예방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성학대로부터 회복 능력이 증가가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황에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행동을 관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 요령과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